네,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신동진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신년 초에 이제 조금 움찔했던 그 지수가 다시 재돌파한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어두운 어떤 신년을 좀 이제 시장에서 좀 보셨다면 지금은 상당히 좀 좋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좀 업종별로도 그렇고 이제 뭐 테마별로도 그렇고 굉장히 차별화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또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장에 대해서 복귀를 해드리면서 또 전략도 같이 드리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장 마감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4% 정도 상승해서 21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210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0.4% 비슷하게 이제 상승해서 693포인트, 거의 700포인트를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먼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제가 빨간색 선을 그어놓은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약세 국면입니다. 약세장 속에서 반등 흐름을 어느 정도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쭉 지금 약세장입니다. 결국은 역별로 쭉 빠지고 있고 주요 이평선들도 전부 역별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약세장 흐름인데, 일단은 최근에 이중 바닥 형태를 이렇게 찍어주면서 반등 흐름을 좀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요 이평선 간의 이 이격 조정을 만드는 그 이격을 좁히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면서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시세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또 이제 강한 업종이나 강한 테마가 이제 순환하면서 자금을 돌려주는 이런 장세가 어느 정도 예측된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은 뭐랄까요, 배틀을 좀 짧게 잡아야 되는 시장이다. 약세장 속에서 반등 국면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전략들을 말씀드리고 세우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코스닥 시장도 비슷합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 보시면 분봉을 이따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역시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한 어떤 흐름입니다. 전 저점까지 찍지도 않고 바로 올려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거셌는데 연초에 지금은 조금 움찔하죠. 하지만 역시나 다른 어떤 섹터의 종목들이 반등을 이제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도 이렇게 이중바닥 형태에서 반등을 유지해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와 이 역별 이평선이 이제 반대로 돼 있는 거죠. 중장기 이평선이 위로 깔리고 이렇게 단기 이평선들이 밑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 역별 상황, 하락 추세 때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역시나 코스닥도 이제 되도록이면 좀 지수와 굉장히 연동되는 그런 어떤 종목들보다는 뭐 개별 섹터라든지 개별주 단의 어떤 투자를 전략을 이제 하시는 게 보다 더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는 좋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약세장 속에서 소위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죠. 예, 그런 어떤 단어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좋긴 하지만 항상 염두에 두고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장세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간단하게 분봉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요. 이슈가 없었는데 이제 미국장도 플러스로 마감했고 또 전반적으로 유럽의 이제 브렉시트,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결됐죠.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그런 건 예상했다. 오히려 이제 중국 시장에서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기대감을 낳는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좋게 받아들이고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이 시장이 장 마감까지, 시작부터 마감까지 거의 강한 어떤 흐름을 유지해주는 그런 형태로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등 흐름이 굉장히 강하고 유지가 되는 어떤 측면의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일봉 상황에서도 이 베어마켓 속에서 이제 랠리가 좀 유지되는 국면으로 좀 해석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일단은 상해 증시부터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상해 증시도 이제 국내 증시랑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체크드리면 여기 이중 저점을 확인시켜주면서 최근에 증시 부양책 비롯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부양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중국 증시도 어느 정도는 그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이제 약세장 속에서 반등 흐름을 유지해주는, 강화해주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는 이 국내 증시도 그렇지만 중국 상해 증시, 글로벌 증시가 대체적으로 이런 반등 흐름을 좀 유지해주고 혹은 이제 조금 반락하다가 다시 또 상승해주는 그런 어떤 박스권 반등 흐름을 좀 나타낼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나스닥 시장도 중요하니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그 지난 12월 달이죠.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됐지만 이때 이제 그 나스닥 증시는 뭐 다우든 S&P든 미국 증시는 여기 저점을 좀 찍어주면서 이제 기술주들의 어떤 약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최근에 역시나 이제 반등도 기술주들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어떤 반등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예전에 제가 박스권 흐름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중장기 이평선 요 안에 지금 들어와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선 좀 그 저항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바닥은 확인했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그렇게 불안정하지는 않다.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그래도 상반기에는 좀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뭐 미국 증시도 뭐 지금 아까 한국 증시, 중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조금 반등을 좀 강화해주는 그런 흐름을 좀 저는 계속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급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뭐 연초 대비해가지고 이제 확 수급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수급을 분석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993억, 1000억 가까이를 순매수를 했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도 한 60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그 수급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좀 마이너스였고 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변동사항 없는 그런 어떤 수급이었는데 기관들의 어떤 수급 특징은 오늘 보면 대체적으로 방어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제약 바이오 업종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요거를 업종별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으로 좀 보면 뚜렷한데요. 지금 보시는 여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기전자 쪽에서 오늘 대부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요. 이 두 종목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대한 매수세를 높이면서 오늘 지수 반등 흐름을 양봉 흐름을 계속 만들어줬다. 그렇게 오늘 수급은 특징적인 부분이 그 정도 체크될 것 같고요. 기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어적이고 뭐 제약바이오 섹터 이런 쪽으로 이제 매도를 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프로그램 쪽 설명드리면서 이 수급이 계속 유지되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그 흐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유지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 비차익 결국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일단은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매수를 하면서 이제 신흥국에 유입된 자금들 한국물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계속적으로 순매수 유입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폭이 좀 작았어요. 180억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이 순매수 흐름이 유지된다는 측면은 수급적으로 괜찮고 오늘 상승을 유지시켜준 그런 어떤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량으로 매도가 나오면 그때 조금 뭐랄까요 지수가 좀 저항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은 뭐 흐름이 유지되는 그런 기술적인 차원 그리고 수급적인 차원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전체도 분위기 자체가 지난해 말에는 뭐가 나와도 다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시장이 반응했지만 지금 신년 초 조금 지나면서부터는 웬만한 거는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도 호재에 대해서 반응하는 뭐 중국 부양책 같은 거에 반응해서 조금 상승해주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호적이다. 저는 그렇게 좀 시장에 대해서 큰 그림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목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최근 1월 달 장세는 역시나 이제 종목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수보다는 지금 연초 흐름은 우리가 종목으로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흐름에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일단 그 연초부터 수소차 테마 쪽으로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수소차 종목들이 굉장히 10% 넘는 상승을 보이는 어떤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정부의 이제 정책 로드맵, 수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로드맵 발표가 내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으면서 그 기대감에 이제 강세를 좀 보인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소차 중에선 결국은 이제 대장주, 가장 오늘 크게 상승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장주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이제 종목이 EM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수소차 종목들을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생각할 때 결국은 정책이라는 거에 핵심적으로 연결되는, 정책이라는 거에 핵심적으로 연결되는 쪽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EM코리아라는 종목은 수소 충전소 관련돼서 설립하는, 충전소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 또 자회사가 수소를 또 생산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수소 관련된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게 되면 결국은 인프라를 만들어주거나 지원해주는 거에 포커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인프라라는 거는 수소 충전소라든지 이제 수소를 생산해서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쪽에 지원, 육성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관련주로서 시세가 오늘 한 11% 올라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 테마주 안에서도 정책에 조금 더 밀접하게 연관되는 그런 기업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유니크라는 종목도 좀 급등했습니다. 14.92% 급등했는데요. 이 기술적인 흐름이 비슷합니다. 이게 어떤 형태냐면요. 이 매집을 끌어올리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어떤 시세 분출을 보이고 있고요. 이 종목은 수소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밸브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충전소, 수소 생산, 그리고 유니크와 같은 그 수소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조금 더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요. 수소차 테마 안에서도 우리가 종목을 잘 압축을 하고 봐야 된다. 이런 걸 오늘 종목들 시세에서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은 풍국주정이라는 기업입니다. 여러 번 제가 체크를 했던 기업인데요. 이 풍국주정은 수소 생산에 하고 있는 지금 유일한 이제 상장사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울산에 대규모 또 증설을 하면서 수소 생산력을 좀 높이는 그런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오늘은 별로 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2.4% 정도 올랐는데요. 기존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주는 모습을 보였고, 역시나 아직 위에서 거래가 터지지 않았다는 측면은 시세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다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수소 산업 육성 정책의 이제 또 핵심이죠. 생산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소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수소 공급도 굉장히 원활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풍국주정 같은 기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와 이제 지원 같은 거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 그렇게 좀 보면서 강한 어떤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테마는 일단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울산에서 이 로드맵 발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하게 좀 움직였던, 그리고 최근에 또 강하게 움직인 남북 경협주 쪽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주는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어떤 문제도 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치적인 어떤 변수가 발생하면 또 이 관련된 테마들이 변동성이 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꺼리는 테마, 섹터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제 종목은 이제 유신이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북미 회담 가능성 때문에 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이 남북 경협 그리고 테마 안에서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기업들이 최근에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개성공단 재개한다는 어떤 명분이 붙은 거. 예. 그러니까 남북 경협 테마 안에서도 어떤 부문별로 움직이는 게 있고 안 움직이는 게 있는데 유신이라는 기업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부문을 이끌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건축, 토목 쪽에 이제 CM, 감리, 설계 관련된 기업이고요. 이 기업이 이제 그 철도 사업을 같이 영위하면서 그 작년 11월이죠. 남북 철도 이제 연결 공동조사단에 이제 상장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는 어떤 소식이 나오면서 소위 점상한가죠. 예, 점상한가를 지금 2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작년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시세를 내지 않았던, 예, 뭐 대여섯 배 이렇게 시세를 내지 않았던 그런 부문별 종목들이 올해 지금 1월 달에는 남북 경협 테마에서 강하게 지금 올라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 건축, 토목, 설계 관련된 종목 중에서 또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후발로 올라가는 걸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이렇게 크게 오른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예,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 올해 또 이제 이 관련 분위기가 부니까 돌파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시세가 끝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예, 좀 연속성을 가지는 그런 시세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건축, 토목의 설계, 감리, CM 쪽, 예, 이쪽에 대한 테마가 지금 분다는 거는 이 관련된 기업이 더 있습니다. 뭐 히림이란 기업도 있고요. 뭐 한국종합기술 뭐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 기업들까지 한번 이제 차트나 이렇게 기업 내용을 보시면서 이 부문별이 좀 형성이 되고 있구나, 테마로 형성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시면 매매를 하시거나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유신, 뭐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설계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임을 보였다는 걸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좀 약하죠. 예,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볼 때는 이 제약바이오 신약 섹터가 이제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은 1월 달에는 그리고 1월, 2월 정도는 좀 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으로 작년 말에 올렸지만 모멘텀 자체가 1월 달, 2월 달, 3월 달 정도는 굉장히 좀 없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1월 달, 2월 달에는 수소부터 해가지고 5G 그리고 지금 이제 남북 경협 관련된 이슈 이거에 따른 어떤 굉장히 또 이제 정치 테마들 이런 개별 테마들이 그 소위 이제 수익을 낼게 큰 손들 입장에서 수익을 낼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제약바이오 섹터, 신약 섹터도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사고 파는 그런 어떤 섹터 테마군이기 때문에 지금 후순위로 밀려 있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 후순위로 밀려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종목 차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팔아먹고 나간다는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소외되는 거예요. 예,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판단하시고 저는 오히려 신약 섹터,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은 당연히 또 관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 타이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지 소외되는 것 뿐이지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라고 오늘 좀 가져왔고요. 또 이제 뭐 HLB 같은 종목들 비슷하죠 차트가. 이게 소외되는 차트예요 지금. 예, 당분간은 쉬겠다 이겁니다. 예, 쉰다는 쉰다는 거지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큰 손들 입장에서 먹을 게 너무 많다. 정치 테마, 수소 테마, 5G 그리고 또 뭡니까 남북 경협 테마 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급이 빠지는 걸 뿐이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항상 나중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명의들의 해안으로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소차에 대한 얘기를 오늘도 드렸고 예전에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 내일 이제 발표되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제가 볼 때는 시세 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수소 관련된 뭐 테마주나 이쪽에 대해서 일시적인 어떤 테마로서 많이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보다 더 이 메이저,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메이저의 이제 시각을 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이제 시장을 크게 움직였던 메이저들은
시장에 어떤 큰 트렌드나 경향, 아니면 정책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때 큰 시세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면 화장품 같은 거, 화장품 같은 거 엄청난 시세를 뿜었잖아요. 관련주들이 막 10배 튀고.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오 같은 것들은 영화는 또 테마긴 하죠. 그리고 이제 재작년, 작년 그리고 전기차 이런 것들이 메이저들이 뚜렷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북 이런 것들이 뚜렷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 쪽으로 쫙 이렇게 이제 관련주들 군집을 이뤄가지고 들어가고, 또 이제 시세를 분출하고 이제 딱 물량을 팔면서 이제 다시 되돌려 나오고 끝나고, 이 정석적인 플레이를 하는 어떤 군이었거든요. 트렌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수소 관련돼서 보더라도 예전에는 그냥 일시적인 거였습니다. 일시적인 테마. 왜냐하면 실체가 굉장히 모호했거나 뭐 전기차에 굉장히 밀렸거나 뭐 정책적인 지원이나 대기업이 뭐 엄청난 비전을 발표하거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번에 모든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메이저들이 건들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앞서의 이런 어떤 강력한 트렌드에 포함되는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보던 그냥 일시적인 테마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일시적인 게 아니라 트렌드로서,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서.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 정부에서 또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요. 미래 친환경 산업의 핵심인 수소 경제 분야에서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수소 경제 활성화 계획을 만들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수소 강국이 되겠다는 비전을 미리 발표했어요. 내일은 또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지만, 그만큼 지금 정부 딴에서도 어떤 그 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계속 펴는데 예전 뭐 정권들처럼 뭐 일시적인 토목이나 건축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어떤 정책을 펴는 거는 솔직히 많은 반발을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소차라는 어떤 이 분야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으면서 또 성장이라는 이 큰 트렌드를 그림을 그리면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환호받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려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의 메이저들이 굉장히 명분으로 딱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군집, 테마군이 형성됐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내일 발표되는 그 로드맵이 완전히 끝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출렁거릴 수 있고요. 뭐 또 단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큰 트렌드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막 태동하는 어떤 산업의 어떤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명의들의 어떤 해안까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장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외된 분도 계시고 뭐 환호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장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의들 복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성공 투자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